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 부산 영상 2도. 서울 기준으로 하면요, 어제 아침보다 무려 8도가 떨어진 많이 추운 아침입니다. 두 개의 사과,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첫 사과로 해석이 되는데요. 동시에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어젯밤 또다시 동물국회가 나올 뻔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그걸 가로막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는 고성이 오갔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밤샘 철야 농성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 계획이죠. 김 위원장은 내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내 반대 기류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사과를 못하게 하면 비대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자칫 당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갈진 않을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할 지점입니다. 제가 두 개의 사과 얘기를 했는데요. 사과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진정성.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평가는 국민이 내릴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메이킹을 만나면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비울수록 편안해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부드럽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역시 메이킨! 명인제약.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제가 또 늦었나요? 매번 15분씩 늦게 있어요? 미국 주식 꼭 15분씩 지각하는 당신, 미래에셋태우로 모십니다.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전고객 무료. 미래에셋대우가 시작합니다. 나스닥 마켓 센터에서 거래되는 주문 및 체결 정보 기준,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할 뉴스는 뭔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갈등 양상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회의석상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과의 지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이 지속되는 데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에 고개를 숙인 것 같고요. 네. 다만 혼란이 오래가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급한 점은 검찰개혁에 서둘러 마침표를 찍겠다는 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추윤 갈등에 대한 사과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 어제 입장 표명, 뭐 사과성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상황에서 왜 갈등을 방치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야당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호합니다. 모호에 대해서 그냥 혼란스러운 정국이라고 이제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그래서 노컷뉴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께끼 같은 대통령의 사과, 이런 제목도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각자 해석을
각자 유리하게 아니면 뭐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이거를 지금 사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힘 실어준 거다. 아니다. 예. 누구에게 힘 실어준 거다. 일단 이런 뭐 식으로. 뒷단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러니까 공수처 이제 설치에 대한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지만 앞단에 이제 혼란스러운 전국 이거는 추미애 장관한테 힘 실어준 거 아니냐 검찰 개혁 얘기했으니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질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자 해석을 하고 아전 있거든요. 인수식으로. 예. 그래서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왔던 게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였는데 그게 계속 이어졌다. 사과를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 지지율 조사 결과가 또 어제도 나온 날이었잖아요. 거기서 또 역시 최저치 기록을 또 깨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이런 사과가 나온 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실 뭐 누가 봐도 지금 지지율이 최저치 상황이고요. 뭐 대통령으로서는 현 국면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사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었겠죠.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뭐 대통령 사과를 연구를 해서 제가 논문을 발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논문 결과에 따르면은 위기에 몰렸을 때 다른 사족을 달지 않고 깔끔하게 사과를 했을 때 수용성이 높더라. 이런 좀 추이를 좀 제가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 패턴을 논문으로 쓴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의 사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호한 사과, 그리고 사과는 했지만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좀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깔고 있는 그런 사과라면 이게 지금 여론층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로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어제 메시지는 사실 사과라기보다는 이 혼란에 좀 빨리 마침표를 찍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에 더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싶은데. 뒷부분을 보면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제 법무부는 곧바로 모레 오전에 윤석열 총장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서면서 또 이를 또 국민의힘이 막아서면서 대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밤샘 농성을 국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 통해서 좀 밤새 상황이 어땠던 건지 어제는 또 뭐 이게 오전에 좀 잘 풀리는 듯 했다가 왜 또 그렇게 갑자기 급격히 돌아간 건지 등등등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네, 야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지금 내부 갈등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 예, 정확히는 사과 예고인데요. 그렇죠. 예, 김종인 위원장이 내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 사과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히자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스승인데 굳이 뜬금포 사과를 하겠다면 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야 맞지 않느냐 쏘아붙였고요. 장제원 의원 역시 민주당 폭주를 막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인데 비대위원장이 섣부른 사과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가세를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김종인 위원장 사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갈등 양상 더욱 크게 번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준일 기자, 지금 이 사과를 놓고 갈등이 어느 정도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투톱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이 다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이 시점에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다. 지금 공수처법 저지를 해야 되는데 당내 단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좀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뭐 사과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타이밍이 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외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결속해야 되는데 왜 내부에서 이런 갈등을 만드느냐?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사과하고 비대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부 반발로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계획대로 사과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이유가 없다. 여기가 지금 포인트였거든요. 내가 대국민 사과하는 걸 이렇게 계속 막으면 나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 이런 식의 지금 발언이 나온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겠다 무조건 강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죠. 거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 나간 집토끼들 다시 불러잡겠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 17년 탄핵 국면에서 등을 돌린 중도 보수 지지층 탄핵 국면에서 그 사람들을 구애를 하겠다. 이 사과의 타겟은 명확하거든요. 그 지지층이거든요. 뭐 민주당 지지층이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돌아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다 털고 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의지를 보인 건데 지금 야당 내에서 좀 반발이 심해요. 특히 이제 뭐 반발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장제원 의원 그리고 뭐 배현진 의원 외에도 뭐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여당 이중대로 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병수 의원도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각을 세우는 인물들, 네네.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좀 친박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MBC 최장수 앵커를 하는 등 약간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스카웃을 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구도로 지금 내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수도권 충청 지역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하지만 뭐 말을 막 대놓고는 못하고 TK 지역, 대구 경북에서는 지지층을 고려해서 좀 반대하는 분위기. 이렇게 좀 당이 갈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사과 없이는 당이 쇄신에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대선을 바라봤을 땐 이 관문을 한번 통과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우리를 뽑아주겠는가? 국민들이 이 입장인 거죠. 뭐 내년 사실 뭐 서울, 부산 그 재보궐 선거를 겨냥하더라도 지금 분절하는 그 예. 과거의 그 과오와 분절하는 그런 의미가 그 어떤 좀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좀 의미가 강해요. 근데 사실 지난 4월에 지금 현 그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했을 때 당이 백서를 내놨었거든요. 그 백서 내용에 보면은 탄핵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반성이 없었던 점도 그 패배의 한 이유로 꼽힌다 이렇게 명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성일종 비대위원,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찬성. 그렇습니다. 찬성. 수도권 의원들도 대부분 맞다. 찬성.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반대. 뭐 강성 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 시기에 긁어부스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과의 내용 그 행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요?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과 초안이 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예, 그 사과 내용이 네. 단순히 이명박 박근혜 그 두 전직 대통령의 뭐 탄핵이나 구속에 대한 깔끔한 사과를 넘어서 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게 바꿔 말하면은 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다를 바가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애들로 보내는 그런 포석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현 대통령도 사과를 하지 않는데 예.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의 지도부는 우리는 의원들은 사과한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현 정권을 좀 이렇게 디스하려는 좀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도 묻어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 그 내일 발표된 그 사과의 내용, 그 행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주호영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외부 이 공수처법 관련된 문제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왜 이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하는가,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하되 외부에만 집중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걸 수용했거든요. 잠시 후 인터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붙이고 싶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예. 자, 다음 뉴스 갑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가운데 코로나19 그 확산세가 여전하죠.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615명을 기록했고요. 특히 울산의 한 그 요양병원에서는 그 한 곳에서만 어제까지 무려 9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울산이요? 네. 요양병원 한 곳에서? 그렇습니다. 양지 요양병원인데요. 이곳에서는 뭐 70대 이상 기저질환자가 많아서 위중증 환자가 대거 발생할 수도 있어서 지금 방역당국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이 세계에선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일반 접종을 오늘부터 실시를 해요. 네. 긴급 사용을 승인한 화이자와 바이온테크의 백신 물량을 받아서 접종을 시작하는 건데, 영국은 앞서 2천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영국 보건장관, 앞으로 한 주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며 요양 중인 노인에 대한 접종부터 서두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쭉 말씀해 주는 한 세 가지 포인트,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 일단 오늘 0시부터 여러분 수도권 2.5단계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준일 기자, 김정훈 기자 둘 다 마스크 끼고 오셨잖아요. 사실 저희 다 이 칸막이 가림판 설치돼 있고 방송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2.5단계 시작됐습니다. 더 경각심 가지십시오라는 의미로 두 분 다 오늘 패널들이 쓰고 나오셨습니다. 지키실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어제 방역당국 발표 보셨죠? 이대로라면 다음 주에 900명 나올 수 있다.
예, 확진자 900명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김준일 기자. 예. 그나저나 영국은 오늘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왜 영국이 이렇게 서두르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사망자 수가 전 세계 6위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29만 명, 2위가 브라질인데 17만 7천 명, 3위 인도 14만 명, 4위 멕시코 11만 명, 5위군요. 영국이 6만 1,000명입니다. 근데 영국 인구가 6,700만 명이거든요. 대략 0.1% 가까이가 지금 코로나로 사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에. 그 정도로 지금 급하다라는 거고. 일단 접종 1순위는 요양원 거주 중인 노인. 지금 앞에서도 요양원에서 대거 확진이 발생했잖아요. 울산. 우리나라에서. 예, 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거거든요. 그리고 80대 이상 노인하고 의료진. 근데 90대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하고 내년에 100살인 필립 공도 백신을 지금 맞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영국 왕가가 좀 솔선수범했거든요. 57년에 소아마비 백신이 나왔을 때 8살, 6살이던 찰스 왕세자와 앤 공주에게도 먼저 백신을 맞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정성 확인 안 됐을 때. 뭐 조금 논란이 있었을 때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솔선수범을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저께 가디언이 조사를 했는데 영국 국민의 3분의 1이 백신 안 맞겠다라고. 3분의 1이요? 예. 미국에는 40%가 미국에는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40%가 백신 안 맞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은 서로 맞으려고 저부터 놔주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라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지금 이게 승인이 났다. 이거 정말 안전한 거야? 효과는 있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정부도 오늘 그 코로나19 백신 확보 그 수급 계획을 오늘 발표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을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그런 계획들을 좀 정부가 설명을 할 텐데. 그럼 처음 설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내년 여름에서야 이제 일반 접종이 대규모로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시스템을 완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게 그 정부 계획인데 그러자면 아마 다른 나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백신을 접종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도대체 우리는 백신 뭐기를 계약한 거야? 뭐랑 계약했고 얼마나 확보한 거야?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떤 전문가도 잘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드디어 오늘 정부가 공식적으로 얼마나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발표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내일 분석해 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